엄마가 한번 보자셔. 다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생일이야. 넌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하면 당연히 어렵다고 할 거잖아. 너 미룰 거잖아. 내 말은 할 거야 말 거야. 결혼은 내년으로 미루자. 아끼고 사는 건 좋은데 그러느라 때를 놓치지는 말자 우리. 팍팍하게 살다간 언젠가 부러져. 사람들도 다 떠나면 결국 혼자 남게 돼.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장은지 작가의 작품 피아노 준비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작품 가벼운 점심과 나쁜 이웃 작품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학동네 작가상과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그럼 낭독 들어갑니다. 피아노 장은진. 남자의 서울살이 5년은 통조림 속에 갇혀있던 유통기한이 뚜껑을 염과 동시에 튀어나와 정신없이 흘러간 듯한 날들이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서울의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겠지만 남자는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나이를 헤아리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취직을 위해 지방에 올라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 중반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수많은 인파 속에서 5년짜리 통조림 남자는 기한을 다한 듯 몹시 지쳐 있었다. 어쩌면 유통기한 훨씬 전부터 이미 썩기 시작했을지 모른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남자에게 서울의 첫인상은 거대한 남성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같은 남성인데도 그것은 제3의 성이라 새로운 종 같아서 함부로 말을 걸지도 다가가지도 못하는 이물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외계인 같기도 했다. 남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대할 때 꼭 그랬다.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고함치지 않고도 타인을 복종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눈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었다. 한때는 큰 기계를 돌리고 직원을 열어뜰 정도로 찬란했지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평범한 사내가 되어버린 아버지. 5년 동안 서울은 전성기 때의 아버지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남자를 내려다봤다. 남자는 근엄한 아버지보다 평범한 아버지가 친근했기에 서울도 망가지거나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망가지지도 망하지도 않아서 남자는 서울이 익숙해지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공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눈을 뜨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바쁘게 달리는 차량 소리, 폐부를 찌르는 아침의 찬 공기,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얼굴 없는 사람들,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한낮의 고층 건물들, 가로등이 켜지면 불빛만큼 짙어지는 밤의 적막감. 이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낯설어 기차에서 내려 서울의 오래된 여관에 묵었던 첫날이 매일 반복되는 기분이었다. 그 끝에는 항상 서울이란 기계 속 부품이 되지 못했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대한 도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불길한 예감도. 불빛으로 물든 서울의 야경은 어떠한가.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한 번도 따뜻했던 적이 없었다. 가짜이기 때문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그럼에도 멀리서 바라보면 가짜에 속고 있다는 걸 알아채기 어려웠다. 가까이 다가가야 그것이 가짜임을, 불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서 따뜻하지 않고 영양분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어디 그뿐인가. 서울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지만 막상 다가가면 시치미를 떼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렇듯 서울의 어떤 곳에도 속지 않아서 남자한테 서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속기라도 했다면 저 아름다운 야경에 매일 밤 풍덩 빠져들어 고단함을 잊고 지낼 수는 있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보낸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남자는 살아있었나라는 생각이 전에 죽은 듯이 떠밀려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아. 남자가 진아하고 소리내어 부르자 작은 방 안으로 봄바람이 부는 듯 했다. 남자는 진아의 비비크림 냄새가 배어있는 자신의 왼쪽 어깨에 코를 묶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방금 만나고 왔는데도 보고 싶었다. 각박감 속에서도 남자가 5년을 버틴 건 오로지 진아 때문이었다. 남자가 유일하게 속은 서울의 것. 그나마 진아와 함께한 서울의 시간들은 죽은 살이 아니었다. 진아마저 없었다면 5년이란 시간은 방치된 시체처럼 구더기만 드글드글 했을 것이다. 진아와 같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서울이란 사실을 잊거나 서울이라서 좋다고 생각하게 됐다. 다른 건 몰라도 서울은 연애하기에 멋진 장소였고 배경들은 추억을 쌓기에 흠잡을 데 없이 훌륭했다. 상경한 지 2회. 진아는 남자가 서울살이를 계속 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고향 선배의 소개로 만났다. 남자와 동갑인 진아는 날카로운 첫인상과 달리 수수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이었다. 남자는 별것 아닌 말에도 잘 웃고 호응해주는 진아와 금방 가까워져 만난 지 2달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다. 연애의 힘.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지 못하게 붙든 사람의 힘. 미운 서울을 가끔은 부드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만든 사랑의 힘. 진아가 오늘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다. 금요일 밤 벚나무 아래에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남자의 왼쪽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고. 남자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진아의 말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그만 결혼하자 라는 진아의 말이 갑작스러웠던 건 아니었다. 사귄 지도 3년이 지났고 둘 다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라 언제고 듣거나 하게 될 이야기였다. 근사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는데 진아가 선수를 쳐서도 아니었다. 서울에서 들은 말이라 그랬다. 서울이라 그 말이 무겁게 들렸다. 아니, 무서웠을까? 남자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결혼만큼은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남자는 머리가 복잡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점심을 대충 챙겨 먹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는 청소를 했다. 원룸이라 청소는 금방 끝났고 신발장의 큼직한 상자 안에는 재활용품들이 남자의 머릿속 근심처럼 잔뜩 쌓여 있었다. 그거라도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답답하고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될 것 같았다. 남자는 꾹꾹 눌러 담은 쓰레기 봉투와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상자가 얼굴을 가릴 정도로 커서 남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계단을 더듬더듬 내려갔다. 분리 배출함에 비치된 경비동까지 가는데 맥주캔이 3번이나 떨어졌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워 담아야 했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해 배출함에 넣었다. 상자까지 납작하게 접어버린 남자는 손을 씻고 분리 배출장을 나왔다. 경비실 앞을 들어갈 때는 못 봤던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분리 배출하려고 내놓은 건지 잠시 세워둔 건지 알 수 없었다. 고장나서 버렸나? 남자는 피아노 가까이 다가갔다. 겉은 멀쩡했다. 야마하 제품으로 앤티크풍의 재질과 섬세한 조각 디자인이 꽤 고급스러워 보였다. 상당히 고가 같았고 깨끗하게 사용해서 눈에 거슬리는 흠집 또한 없었다. 잠겨있나? 남자는 손톱 끝으로
뚜껑을 살며시 들어올렸다. 꼼짝하지 않았다. 손목과 손가락에 힘을 실어 다시 한번 들어올리자 희고 검은 건반들이 쫘르르 모습을 드러냈다. 색바랜 건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피아노는 아니었다. 혹시 소리가 안 나나? 피아노란 우주를 구성하는 한 개의 부품을 집게손가락으로 눌렀다. 탱탱한 터치감을 타고 무슨 음인지 알 수 없는 음이 흘러나와 남자를 건드렸다. 소리가 안 날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심장이 놀라 두근대기 시작했다. 음악도 아니고 고작 한 개의 음에 불과한 소리에 왜 갑자기 심장이 뛰는지 알 수 없었다. 음을 쳤다가 아니라 훔쳤다라고 생각해서일까? 어디쯤인지 알 수 없으나 소리가 안 나는 건반이 있어서 버려졌을 거라고 판단한 남자는 그 음을 찾고 싶어졌다. 첫 번째 건반부터 차근차근 눌러보려는데 경비실에서 아저씨가 나왔다. 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는 반가운 얼굴로 남자에게 다가가 피아노 칠 줄 아느냐고 물었고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버린 거예요? 가동 600kg가 이사가면서 두고 갔어. 피아노를 칠 줄 모른다니까 반가워하던 아저씨의 얼굴이 돌연 시무룩해졌다. 비싸게 주고 샀으면 중고로 대답하든가 필요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알아보고 가지 좀.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새벽에 몰래 버리고 갔더라고. 출근해보니 여기 떡 하고 뻔뻔하게 놓여있더라니까. 처분하려면 이것도 다 돈인데. 간혹 이사 갈 때 피아노는 골칫덩이이기도 하다. 크기도 그렇고 무게도 사는 동안은 소리 때문에 골칫덩이가 되기도 한다. 어쩌면 세상에는 소리를 내는 피아노보다 그렇지 못한 피아노가 훨씬 많을지도 모른다. 무슨 이유로든 소리를 낼 수 없다면 자리만 차지하는 피아노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아저씨는 골칫덩이를 떠안아서 귀찮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나 좀 구해달라는 눈빛이었지만 남자는 아저씨의 눈빛을 끌어내듯 뚜껑을 닫고 돌아섰다. 600kg가 멀쩡한 피아노를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사정이 궁금했다. 문득 600kg의 피아노 실력이 궁금해졌다. 그런데 남자는 원룸에 사는 동안 피아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600kg는 지내면서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연락도 없이 오후에 진아가 반찬을 싸들고 남자의 집을 찾아왔다. 진아는 혼자 사는 남자의 몸이 축날까봐 종종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밑반찬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날이면 남자는 진아를 위해 특별한 요리로 식탁을 차렸다. 그러나 오늘은 진아가 반찬을 핑계로 결혼에 대한 확답을 들으려고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분리배출을 마치지 못한 것처럼 남자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진아가 챙겨온 반찬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엄마한테 말했어. 결혼하겠다고.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어 진아의 등을 쳐다봤다. 엄마가 한번 보자셔. 다다음 주 토요일이 엄마 생일이야. 넌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남자가 얼굴을 붉혔다. 하면 진아가 반찬통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당연히 어렵다고 할 거잖아. 또 미룰 거잖아. 진아가 냉장고 문을 꽝 닫고 김치 국물이 센 종이 가방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내 말은 할 거야 말 거야. 진아가 쓰레기통 앞에서 휙 돌아서더니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남자는 진아가 내일부터 나이트 근무라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했다. 생리 전 증후군처럼 남자가 진아와 말싸움을 했던 날은
항상 나이트 근무 전날이었다. 그걸 깜빡했다. 결혼 할 거냐고 말 거냐고. 해야지.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언제? 언제? 남자가 꿈을 대자 진아가 다시 물었다. 내년에 만기되는 적금 2개 있는데 그때까지만. 작년에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아가 2걸음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너랑 번듯한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 1년만 기다리면 한 평이라도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어. 평수가 좀 작으면 어때서? 우리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다가 조금씩 넓혀가는 거지. 솔직히 서울바닥에서 부모 도움 안 받고 누가 집 사서 결혼해? 넌 이런 데서 신혼생활하고 싶어? 남자가 코딱지만한 자신의 집을 손으로 가리켰다. 나도 벌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 젊은 나이에 결혼 포기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배부른 거야. 난 배 하나도 안 불러서 월세는 싫어. 곧 주저앉을 집이라도 작으로 시작할 거라고. 남자의 목소리는 잠옷 단호했다. 결혼하기 싫다는 거네? 남자는 보고 있던 드라마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진아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나 나나 월급 뻔해서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봤자 서울에서 집 사려면 10년도 넘게 걸릴 텐데 그게 하기 싫다는 거지 뭐야? 그걸 또 그렇게 받아치냐? 내 말은 최대한 갖춰서 시작하자는 거잖아. 그러다 언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 건데. 나 지금 나도 노산이야. 고위험군이라고. 요즘은 40 넘어도 잘 만나고 살더라. 뭐? 꼭 애를 낳을 필요도 없지. 뭐라고? 진아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애 안 낳는 게 최고의 재테크래. 좀 생이 새끼? 울분을 참지 못한 진아가 싱크대 수초통에서 숟가락을 집어들어 남자에게 던졌다. 그 자리에 과도가 꽂혀 있었다면 남자는 칼을 맞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진아는 구겨져 버렸던 종이 가방을 쓰레기통에서 도로 꺼내 반찬통을 담았다. 냉장고 속 남자의 반찬통까지 모두 다. 그리고 바람처럼 현관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가버렸다. 진아도 어쩔 수 없는 서울의 것인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었나. 치사하게 줬다가 뺏기는. 남자는 숟가락에 맞은 정수리를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진아는 남자가 따라 나와 붙잡지 않아서 더 화가 났다. 화난 발걸음 때문에 김치국물 젖은 종이 가방이 찢어지며 반찬통이 와르르 쏟아졌다. 진아는 밤처럼 어두운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좀생이 새끼. 사실 남자도 그 말에 동의하는 바였다. 30에야 겨우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연봉이 높은 직장도 아니라서 최대한 아끼고 모으며 살다 보니 좀생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월급쟁이가 안정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끼는 것밖에 없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아끼는 게 버는 거라고. 돈은 버는 것이지 쓰는 게 아니라는 신념으로 남자는 밥도 하루에 딱 2끼만 챙겨 먹었다. 포도나무 아래의 여우처럼 한밤에 먹는 야식은 독약이라고 여기며 그 흔한 치킨이나 피자 한번 시켜본 적이 없었다. 모텔에 가고 싶은 날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집으로 진아를 초대했다. 영화관 대신 진아가 보고 싶어하는 철진한 영화 리스트를 알아두었다. 노트북에 다운을 받아놓곤 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웬만하면 피했고 한 켤레뿐인 운동화와 구두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신었다. 유행을 모르는 옷은 양복 2벌에 코트 1벌이면 충분했다. 스킨로션은 남자에게 사치품이나 다름없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여름 휴가도 아직까지 떠나본 적이 없었다.
돈을 안 쓰니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진아도 알뜰하고 검소한 남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어서 큰 불평 없이 따랐다. 가끔은 커피숍이 답답하다며 진아가 먼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다 한강 데이트나 하자고 팔짱을 끼웠다. 그러고 보면 진아는 자동차 없는 남자친구를 오래도 참아주었다. 물론 화창한 날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때마다 차도 없냐고 투덜대긴 했지만 그때 남자는 면허는 오래전에 땄는데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진아도 아끼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도가 지나치는 순간에는 짜증을 좀 냈다. 어쩌다 한 번씩은 선물처럼 자신에게 사치를 부려야 사는 맛이 나는 거라고. 진아는 남자의 원룸에서 몸이 건조한 섹스를 끝내고 돌아누워 말했다. 여자들은 분위기가 중요해서 방이 바뀌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맨날 똑같은 데서 하니까 김 빠진 콜라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린다고. 방이 바뀌면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남자는 가구의 위치를 옮긴다든가 향초를 사다 침대맡을 꾸며놓는 것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진아의 불만은 남자의 마음 한켠에 얼룩으로 남아있었다. 남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 삶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었다. 누군 쓸 줄 모르나. 욕망을 억누르고 사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건 없었다. 힘든 걸 넘어 가끔 그것은 비참하게 다가왔다. 너무 아끼다 보면 사람이 제때 사람 구실 못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사람 대접을 못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란 것도 잘 알았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든 흥청망청 살고 싶다고 외쳐보기도 했다. 사람답게 살다 죽어보자고. 절약이 몸이 밴 생활을 하는 건 맞지만 사실 남자는 진아와 사귀면서 더 아끼게 되었다. 진아와 빨리 결혼하고 싶었고 함께 그림 같은 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으며 생일 선물로 진아에게 명품 가방도 사주고 싶어서였다. 진아가 반찬을 몽땅 가져가서 오기로라도 굶을 작정이었으나 너무 허기 가진 나머지 남자는 늦은 밤 편의점에서 김밥과 햄버거를 샀다. 햄버거를 허겁지겁 베어 먹으며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낮에 봤던 피아노가 그대로 누워 있었다. 아무도 관심 없는 피아노라니 밤이라 왠지 더 애처로워 보였지만 남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데다 앞으로 치게 될 계획이나 여유가 생길 리도 만무했고 무엇보다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남자뿐만 아니라 원룸 사람들 또한 손바닥만한 집에 사는 처지였다. 갖고 싶거나 칠 수 있어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모두 다 공간적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였다면 장식품으로라도 쓰려고 금방 가져갔을 것이었다. 저 우아한 덩치를 좁아터진 집에 품고 산 601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남자는 햄버거를 마저 먹었다. 막 발길을 돌리던 그때 뒤에서 건반 하나의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환청인가? 돌아봤지만 피아노는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방과 함께 침묵하고 있었다. 남자는 밤새 또 한숨도 못 잤다. 단단히 토라졌는지 진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부터 바깥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 같다며 진아는 비오는 서울을 좋아했다. 비가 내리면 알람이 울리듯 진아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만나는 게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비에 젖은 서울을 바라보며 나누는 이야기들은 진지하고 낭만적이라 딴 사람이랑 연애하는 듯 낯설었다. 서로의 마음이 거리와 반비례로 가까워지던 시간.
그래서 남자는 비 오는 서울만은 미워하지 않았다. 봄에 내리는 비에서는 단맛이 날 것 같아서 남자는 핸드폰을 왼손에 바꿔들고 창밖으로 팔을 뻗어 비를 만졌다. 단비가 몸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자 정말 달달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어떤 빗방울은 너무 크고 굵어서 남자를 때리는 것도 같았다. 진아의 말대로 비가 오고 서울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남자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남자는 차분해진 마음으로 어제 진아와 나눴던 대화를 곱씹었다. 빗방울 사이로 자신이 했던 못된 말들이 지나갔다. 빗소리가 마치 그 말에 상처받아 흐느끼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자 자신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빗줄기는 갈수록 거세지는데 남자의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고 진아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진아를 이대로 놓치고 마는 걸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끼고 모아둔 3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하자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겁이 났다. 이 나이에 누구를 다시 만나 3년 동안 연애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진아 같은 애가 서울바닥에 또 있을까? 그 진아 같은 애가 남자를 좋아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 남자는 진아한테 전화가 올 때까지 차가운 비가 멈추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이 물에 잠기더라도. 속이 타듯 입술이 마르고 갈라져서 남자는 냉수를 한 컵 들이켰다. 그때 갑자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떠오르듯 남자의 머릿속에는 피아노가 스쳐 지나갔다.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 왜 갑자기 그것이 생각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와중에 피아노를 떠올릴 여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젯밤 처량한 모습으로 어둠 속에 잠겨있던 피아노 생각은 그칠 줄 몰랐다. 비를 맞고 있는 건 아닐까? 비에 젖으면 피아노는 소리를 영영 못 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 아닐까? 남자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우산을 집어들었다. 남자는 경비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가쁜 호흡 사이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피아노가 없어서가 아니라 투명 비닐로 덮여 있어서였다. 남자는 헐떡이며 피아노 가까이 다가갔다. 빗방울이 비닐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바람에 떨어진 벚꽃잎이 군데군데 예쁘게 달라붙어 있었다. 피아노가 숨을 쉬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닐 안쪽으로는 하얀 김이 몇 개 서려 있었다. 그 김 때문에 피아노가 생물로 느껴졌다. 비닐이 짧아서 채 덮이지 못한 옆면은 비에 젖어 나무색이 짙어져 있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인 상태라 밑부분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더 젖지 않도록 우산으로 그 부분을 가려주었다. 그때 재활용 분리장에서 경비 아저씨가 대걸레를 들고 나왔다. 그는 무심하게 남자를 힐끗 쳐다보다 대걸레를 수도가에 세워놓고 돌아섰다. 피아노 가져가겠다는 사람 있어요? 남자가 아저씨의 등에 대고 물었다. 아니. 아저씨는 경비실 문을 열며 퉁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다 잠시 멈칫하더니 슬그머니 고개를 들려 남자에게 물었다. 왜? 남자는 조금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가 가져갈게요. 시종 무심하던 아저씨의 눈이 반가움으로 빛났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진짜? 언제? 피아노 못 친다더니. 목소리도 친절해졌다.
비 그치면요. 대신 아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봤다. 대신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가동 400km예요. 걱정 마. 친구 사이가 이삿짐 센터인데 부탁하면 아주 싸게 해줄 거야. 아저씨는 골칫덩이를 해치워서 홀가분한 듯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남자가 변심이라도 할까봐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다. 비는 오후 6시쯤에 그쳤다. 비가 그칠 때까지 진아한테서는 끝내 전화가 오지 않았고 방으로는 피아노가 들어왔다. 오래되어 낡고 부서진 책상을 치우고 그 자리에 피아노를 놓았다. 피아노 하나 생겼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방 같았다. 좁은 방이 더 좁아졌지만 기분은 한없이 넓어져서 잠시 진아를 잊을 수 있었다. 남자는 수건으로 젖은 피아노를 구석구석 닦은 뒤 누군가 곧 연주라도 할 것처럼 건반 뚜껑을 열어두었다. 치지 못하는 악기지만 피아노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근사하고 기품이 흘렀다. 서울에 어울리는 가구라는 느낌이 들어서 비로소 서울 사람이 된 것도 같았다. 세상에는 무언가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게 있다.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피아노를 방에 들인 순간 남자는 피아노에서 그걸 느꼈다. 다루지 못하는 피아노는 남자에게 쓸모없는 물건일 텐데도. 피아노를 못 치는 남자는 7살 때 피아노 학원을 일주일 동안 다닌 적이 있었다. 당시 집에는 꽤 비싼 고급 피아노도 있었다. 남자를 학원에 보내기 사흘 전 어머니가 사준 것이었다. 그 정도는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갑자기 학원을 관둔 건 아버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였다. 남자네는 피아노를 팔아치우고 이사도 가야 했다. 피아노를 데려갈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한 집이었다. 남자는 그 후 줄곧 가난이란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가난이 얼마나 삶을 불편하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남자의 절약 정신은 가난이 낳은 친자식이라 긴 세월 연을 끊을 수 없었다. 원수 같고 불편한 자식이지만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당시 철없던 남자는 집이 망한 걸 모르고 학원을 안 가도 돼서 마냥 신나했다. 어머니 욕심 때문에 억지로 등록을 한 것이지 사실 남자는 피아노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피아노는 나약한 애들이나 배우는 거라고 생각한 남자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싶었다. 그때 애떼고 상냥한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곤 음계와 운지법 정도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었다. 첫날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해준 말이었다. 그것은 피아노에 관한 얘기였다. 선생님은 피아노의 본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라고 했다. 샘여림을 나타내는 용어인 피아노와 포르테를 결합한 것이지만 나중에 약칭으로 피아노라 부르게 됐다는 것이었다. 샘여림 용어 중 하나인 피아노가 악기 이름이 된 것인데 그건 여리고 부드럽게라는 뜻이라고 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했던 피아노를 살짝 건드리자 소리가 생겼다. 남자는 자리를 잡고 앉아 가장 낮은 음부터 차례로 건반을 누르며 계단을 오르듯 높은 음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어느 음 하나 건너뛰거나 소리 다르지 않고 누르는 힘과 머무는 시간을 다르게 하지도 않으면서 마지막 음인 88번째 건반까지 모두 쳤다. 고장났거나 소리가 약한 건반은 하나도 없었다. 끝까지 친 남자는 낮은 음을 향해 거꾸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한 음씩 누르며 올라갔다. 깊고 고요한 밤,
남자는 오랫동안 흰, 검은 순서로 건반을 반복해서 쳤다. 라, 라샵, 시, 도샵, 레샵, 미, 파. 높은 음으로 다가갈수록 남자는 희열을 느꼈다. 날카로운 음들이 심장을 핥히며 생긴 황홀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아노는 묵직하고 든든한 무게로 남자를 맞아주었다. 특히 밤이 되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피아노 때문에 방이 좁아졌다거나 피아노가 방을 차지했다기보다 내 공간을 피아노와 나눴다고 생각하자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가 쓸모없게 느껴지지 않았다. 갖고 있으면 언젠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진아한테 연락이 온 건 피아노와의 고상한 동거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다. 토요일 오후, 진아는 남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피아노의 맨 오른쪽 음처럼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짜고짜 물었다. 언제부터였어? 너를 만나고. 남자는 머뭇대다 말했다. 매일 한 거야? 주로 주말에 했는데 선배가 코라면. 나야 고맙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왜 말 안 했어? 걱정할까 봐. 어젯밤 남자는 진아 친구의 차를 대리운전했다. 그 차에는 진아와 인사불성된 친구 셋이 더 있었다. 다행히 친구들은 많지 않은 상태라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친구들을 한 명씩 데려다주는 동안 뒷좌석에 앉아있던 진아는 팔짱을 낀 채 백미러로 남자를 잡아먹을 듯 째려봤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진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리운전은 진아를 소개해준 고향 선배의 다급한 부탁으로 시작하게 됐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는 나쁘지 않아서 선배가 부르면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무조건 나갔다. 방앗간짜리 집이라도 장만해서 결혼하려면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많이 모았니?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집 앞이었는지 진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종이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 냉장고에 넣었다. 그때 몽땅 가져갔던 것들이었다. 진아는 마트에 들러 사온 창거리도 정리해 넣었다. 저녁은? 진아는 남자를 쳐다보지 않고 물었다. 남자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진아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다. 남자가 좋아하는 제첩된장국을 끓이고 치즈가 들어간 달걀말이와 후식으로 먹을 사라다도 만들었다. 평소대로라면 남자도 함께 식사 준비를 해야 하지만 진아의 줄이 두고 다루는 소리가 거칠어서 나서럼도가 나지 않았다. 가까이 갔다가는 오히려 국자로 얻어맞을 분위기라 남자는 진아의 눈치를 보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진아는 간호대를 나와 준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진아한테도 남자처럼 아득바득 아끼고 모으며 살던 시절이 있었다. 넓은 집이 있고 그림 같은 나라로 휴가를 다녀오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인생을 위해 악착같이 월급을 저축하던 나날들. 끝도 없는 욕망을 끝도 없이 모으던 순간들. 그러다 남들이 가진 걸 다 가져보고 가본 곳을 다 가보려고 모은 돈을 흥청망청 쓰던 때도 있었다.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만만한 상태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던 20대 때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을 바로잡아준 건 30이 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안병동이었다. 진아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암 환자를 돌보면서 시간은 유한하고 물질이 행복은 아니며 인생은 결국 다 똑같다는 걸 배웠다. 굳이 악착을 떨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몫만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내다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히 누리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 별난 인생도 없었고 못난 인생도 없었다. 인생은 누구나다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었다. 단 살면서 때만 놓치지 않으면 되었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 용서를 빌어할 때 빌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 진아가 오늘 남자를 찾아온 건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화해해야 할 때 화해하는 것을. 진아는 밥상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나서야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방에 놓인 피아노도 쳐다봤다. 웬 피아노야? 진아가 된장국을 떠먹으며 시큰둥하게 물었다. 샀어? 아니. 남자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쭈뼛대며 밥상 앞으로 다가갔다. 좀생이가 저 비싼 걸 샀을 리 없지. 어디서 났는데? 경실 앞에 누가 버려놓은 걸 가져왔어. 좀생이답다. 알았으니까 그만하자. 남자는 뾰루통한 표정을 지으며 멈칫멈칫 수저를 들었다. 진아가 어젯밤처럼 남자를 맵게 한번 쏘아보더니 밥 위에 달걀말이를 툭 올려주었다. 너 피아노 못 치잖아. 진아가 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그냥 내 방에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 내가 없으니까 허전했지? 남자는 눈치를 살피느라 저녁 준비를 가지 못한 게 미안해서 촉촉한 달걀말이를 살짝 베어물고 우물거리기만 했다. 언제나 그렇듯 진아의 달걀말이는 남자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된장국도, 물론 어머니의 밑반찬도. 진아는 역시 속아도 되는 서울의 것이었다. 그러자 진아한테 더 미안해졌다. 그 사이 진아는 밥을 다 먹고 물을 한 잔 마신 뒤 피아노 앞으로 가서 앉았다. 피아노 구경을 하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아가 건반에 두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비틀즈의 레드비였다. 남자는 깜짝 놀라서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입에 문 채 진아를 넋놓고 쳐다봤다. 이내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를 감상했다. 소리로 숨쉬는 피아노가 드디어 제대로 숨을 쉬고 있었다. 피아노의 숨소리는 꽉 찬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작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더 이상 퍼질 곳이 없을 때쯤에는 남자의 심장 안을 파고들었다. 눈 녹듯 피곤이 풀린 남자는 연주 내내 미소를 지으며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남자의 신부가 된 진아가 피아노로 아침을 깨워주고 퇴근을 맞아주는 상상을. 우아한 피아노가 놓인 방에서 사랑을 나눌 때마다 진아가 색다른 기분을 느끼는 상상을. 연주가 끝나자마자 남자는 물개박수를 치며 물었다. 너 피아노 칠 줄 알았어? 왜 말 안 했어? 했잖아. 언제? 기억이 없는데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사귀기로 한 날 파스타 먹으면서. 내 말은 안 듣고 딴 생각만 하고 있었네. 뻔하지 뭐. 밥값을 어떻게 하자고 할까 그 고민하고 있었겠지. 그날 밥값을 어떻게 했는지 남자는 기억나지 않았다. 진아와 애인 사이가 된 게 믿기지 않았고 금이 갈 것처럼 심장이 마구 두근대서였다. 피아노는? 전자키보드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고장나서 버렸어. 진아는 중학교 1학년 때 우유공장에 다니는 엄마를 보름 동안 졸라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 친구들 중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은 자기뿐이란 사실을 알고 무척 놀라서였다. 인생이 뒤처졌다고 생각하자 매일 위장에 쓰렸고 식욕도 점점 떨어졌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다. 진아는 여름방학 내내
끼니까지 걸러가며 미친 듯이 피아노만 쳤다. 집에 업라이트 피아노는 없었다. 한때만 치다 말 거란 걸 알고 있던 엄마는 중국 가게에서 가볍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전자 키보드를 구해주었다. 업라이트 피아노보다 건반수가 몇 개 부족했지만 없는 음을 쳐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는 음을 상상하며 허공 속에서 건반을 짚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밤낮 없이 연습한 결과 진아는 어디 가서든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무엇보다 몰려다니던 친구들과 급이 같아졌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찾아왔다. 물론 쑥스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잠도 푹 잤다. 설거지를 얼른 끝내고 행주를 탈탈 털어 넣은 남자는 진아 옆에 앉아 한 곡을 더 부탁했다. 덩치 큰 나무 조각품에 불과했던 피아노는 밤새 남자의 방에서 우아한 소리를 냈다. 남자는 서울에 어울리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서울 아가씨가 치는 연주를 감상하고 있자니 비로소 여기가 서울인 게 실감났다. 그것은 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조명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야경보다는 더 진짜처럼 보였다. 속아도 되는 것이지만 결코 속이지 않으리란 믿음 같은 거였다. 남자가 피아노 치는 진아를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생신 선물 뭐가 좋을까? 그날 이후 남자는 진아가 문득 보고 싶거나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면 집으로 와서 피아노를 쳐달라고 했다. 남자는 오늘 저녁에도 피아노 연주를 문자로 부탁해 두었다. 진급 발표가 있는 날이었고 좋은 결과가 예상돼서 진아한테 맛있는 밥을 해먹이고 함께 축하 파티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진급자 명단에 남자는 없었다. 입사 동기 중 대리에 머물러 있는 건 이제 남자뿐이었다. 남자는 자신이 지방대 출신이라 진급에서 자꾸 밀린다고 생각했다. 업무 능력이나 성실성을 따지자면 그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떨어지지 않았기에 이번 진급만큼은 확신했었다. 남자는 진급자들을 위해 마련한 축하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몰래 나왔다.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10잔은 마신 것처럼 바닥이 흔들리고 다리가 비틀거렸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피로회복제를 먹어가며 야근하고 집에까지 일거리를 가져와 했는데 모든 게 야속하기만 했다. 역시 서울은 남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남자는 지치고 피곤한 자신의 몸에서 썩은 생선 냄새를 맡았다. 남자는 그동안 서울이란 기계 속에 잘못 끼워진 나서였을 뿐이었다. 남자만 빼고 사람들은 모두 서울이 고정없이 잘 돌아가도록 부품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크기와 모양에 맞는 도시의 부품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 남자의 눈에 지하철 승객들이 복잡한 구조의 부속품으로 보였다. 지칠 줄 모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몸이 녹슬지 않게 열심히 닦고 기름칠하는 사람들. 남자도 저들처럼 서울을 이루는 한 개의 부품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빨리 찾고 싶었다. 작은 나사나 스프링이어도 괜찮았다. 아니 지금은 서울 어딘가에 제대로 끼워져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았다. 남자는 여전히 스페어였다. 지하철이 지상 구간을 달리자 미운 서울의 밤은 남자의 마음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요란하게 반짝였다. 저 가짜 불빛에 일부러라도 속으면 서울이 낯설지 않아질까? 조금은 따뜻하고 영양분도 주어서 피로회복제를 먹지 않고도 일할 수 있을까? 반갑고 친절하게 대해줄까? 그동안 속지 않아서 속할 수 없었던 것일까?
아, 이러다 아무도 몰라보게 투명해지는 건 아닐까? 남자는 문득 피아노를 떠올렸다. 집에 있는 우아한 피아노를 생각하자 기분이 한결 나아지면서 퇴근길이 조금은 즐거워졌다. 피아노의 우아함은 어머니를 닮았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지만 누가 봐도 피아노와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야말로 피아노의 가장 낮은 음을 지향하는 분이었다. 자신을 낮추고 낮추어 사람을 대했고 자신의 것을 내주고 내주어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하루아침에 낮은 자리로 내려앉았을 때도 어머니는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생계를 꾸렸다. 가난해졌음에도 우함과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남자의 눈에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가난을 겪게 된 후 남자는 평범해진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고 평범해지지 않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다. 남자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보내면 어떨까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피아노를 배우면 좋겠다고. 병원 업무가 많아 힘들어하더니 진아는 남자가 들어온 소리도 못 듣고 침대에 웅크린 자세로 자고 있었다. 남자는 장바온 봉투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돌아섰다. 진아는 요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보다 중요한 일을 추진하느라 바빴다. 간호부장을 필두로 20명의 간호사가 모여 간호근무개선위원회를 꾸렸는데 간호사 경력 10년인 진아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위원회의 취지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오랜 폐습인 태움 문화를 근절하는 것이었다. 진아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갓 간호사가 됐을 때 선배들로부터 태움을 당했다. 후배의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괴롭혀서 업무를 가르친다는 선배들의 무시무시한 악습. 악습은 어느 한 고리를 끊어내면 해결되는 것이었다. 당한 걸 대물림하지 않는 것. 진아한테는 병원 내 괴롭힘 또한 때의 문제였다.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 끊는 것. 진아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구보다 그 일에 앞장섰다. 안타까운 영혼을 제가 되기 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남자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가장 왼쪽 건반을 지그시 눌렀다. 피아노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 라가 낮게 흘러나왔다. 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너무 낮아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한없이 가라앉았다. 남자의 집게손가락은 다음 건반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그것만에 머물렀다. 그 낮은 라음을 타고 남자의 몸도 작고 저 밑으로 처지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오른쪽 건반을 가만히 눌렀다. 피아노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음도가 높게 퍼져나왔다. 가만히 눌렀는데도 소리가 높아서인지 힘주어 누른 듯 했다. 남자는 가라앉았던 기분이 도움의 높이만큼 튀어오르는 것 같아서 계속 눌렀다. 그보다 더 높은 음이 있으면 건넜겠지만 없어서 대신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마지막 건반을 눌러댔다. 왜 계속 그 건반만 치는 거야? 소리 때문에 이미 잠에서 깨어있던 진아가 남자를 잠자코 지켜보다 말했다. 가장 높으니까. 진아가 침대에서 일어나 남자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가장 낮은 음 라를 부드럽게 눌렀다. 난 이 음이 좋은데. 왜? 낮으니까. 내려갈 때는 없고 올라갈 때만 있잖아. 그 음은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아? 위태로운 게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 음은 편안하고 낮지만 무겁고 그럼해. 이 음도 내려올 때가 있어. 아니 아주 많아. 87개나 돼. 뭐 87번 내려오는 게 좋다면야. 그러면서 진아는 검은 건반 하나를 지그시 누르며
이 음은 방향에 따라 솔샵도 되지만 라플렛도 된다고 말했다. 인생은 피아노의 하얀 것만이 아니라 검은 것만 같은 거라고. 샵했다고 우쭐했지만 정작 플랫일 수 있었고 플랫됐다고 실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샵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아가 침대로 돌아가 눕자 남자도 따라서 그 옆에 누웠다. 남자와 진아는 나란히 누워 목이 긴 기린 문양으로 얼룩진 천장을 바라봤다. 601호는 왜 피아노를 버리고 갔을까? 남자가 진아의 손을 깍지 끼며 물었다. 지겨워졌거나 흥미가 없어졌나 보지. 아니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칠 수 없게 됐을 수도 있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데려갈 수 없었는지도 모르고. 남자는 피아노를 산 지 열흘 만에 되팔고 이사를 갔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너무 작은 집이라 피아노한테까지 잠자리를 나눠줄 공간은 없었다. 아마 데려갔다면 남자의 가족이 아니라 피아노가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당시 어머니는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 피아노의 품위를 지켜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남자는 잠시 상상했다. 피아노에게 방을 따로 하나 내어주고 힘껏 눌러 쿵쾅대도 시끄럽다고 말하는 이웃이 없는 집을. 그러자 피아노의 품격에 어울리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졌다. 혹시 저주받은 물건일까? 무섭게 왜 그래? 남자가 소름 돋은 듯 진아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런 이야기 많잖아. 저주받은 물건에 관한 이야기. 진아의 말에 남자가 피아노를 섬뜩하게 쳐다봤다. 저 피아노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잠이 오는지 진아가 하품을 하며 심드렁하게 물었다. 옮길 때 쓴 돈이 얼만데. 아기 태어나면 피아노 가르쳐야 할 텐데 갖고 있으면 살 필요도 없잖아. 아, 역시 쫌생이의 비전. 남자가 괜히 헛기침을 했다. 언제는 안 낫는 게 재티크라더니. 잘못했어. 남자도 눈을 감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태음을 근절하는 게 진아 외부의 때라면 내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때는 결혼과 출산이었다. 결혼해야 할 때 결혼해서 늦지 않을 때 아기를 낳는 것. 기혼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면 병원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순서를 정해 임신하는 임신수먼제라는 관행이 있지만 이 또한 태움과 함께 진아가 끊어내야 할 골이었다. 잠이 들었나 싶었던 진아가 느리게 말했다. 결혼은 내년으로 미루자. 아끼고 사는 건 좋은데 그러느라 때를 놓치지는 말자 우리. 팍팍하게 살다간 언젠가 부러져. 사람들도 다 떠나면 결국 혼자 남게 돼. 피아노, 피아노. 갑자기 왜 피아노래? 알았다고. 피곤하고 지친 하루였던 진아와 남자는 손을 꼭 잡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남자는 어두워지는 밤을 홀로 맞을 때면 5년 전 허름한 여관에서 보냈던 서울의 첫날 밤을 떠올렸다. 밖은 불빛으로 환한데 마음은 어둡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다. 밖은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남자 옆에는 아무도 없어서 약해진 마음을 전할 데가 없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열차 시간을 확인하며 타버릴까를 고민하다 마지막 열차를 보내고 나서야 영안방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무엇이 그리도 서럽고 두려웠을까? 사람이 좀 많이 사는 곳일 뿐인데 무엇이 그렇게도 그리웠을까? 사람이 많으면 곁에 머물러줄 사람도 생겨날 텐데. 남자는 밤과 새벽이 지나 아침이 될 때까지 뒤척이다 한숨도 못 잤다. 손바닥만한 창문으로 들려오는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기계와 찻소리는 비현실적인 서울의 아침 공기를 가장 먼저 갈라놓았다. 그날 이후 남자의 모든 밤과 아침은 그때를 닮아 있었다.
여전히 차갑고 낯설지만 돌아보면 통조림의 유통기한처럼 정해진 기한까지는 어떻게든 살아가게 됐던 것도 같았다. 그리고 기한을 다하면 새로운 유통기한을 가진 통조림이 또 찾아왔다. 정해진 속도와 보폭으로 걷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덜 주긴 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다. 남자는 아까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 가장 낮은 라를 반복해서 치고 있었다. 눈을 감고 흰 것만을 누르며 진지하게 그 소리를 음미했다. 피아노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그 건반뿐인 듯 어디로도 이동하지 않았다. 그 소리가 가진 매력을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편안하고 낮지만 무겁고 근엄하다는 진아의 말을 이해하려고 남자는 건반을 누르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밤이 불빛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었다. 남자는 가장 낮은 음을 짚고 있던 손가락을 위로 옮겨 라 샵이기도 C 플랫이기도 한 검은 건반을 힘차게 누르며 저 가짜 불빛에 한번 속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머리가 부스스한 사내가 피곤에 찌든 얼굴로 문 앞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사내는 반쯤 감긴 눈을 비비며 신경이 곤두선 채로 말했다. 저기요, 5층에서 왔는데요. 무슨 일로? 여기 혹시 피아노 있어요? 그런데요? 아, 어딘가 했더니 여기였네. 사내가 숨을 푹 내쉬며 눈살을 찌푸렸다. 왜요? 피아노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직업이라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도 서울이 멈추지 않게 하는 한계의 부풍. 아, 네, 죄송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여러 번 숙이자 사내는 많이 참아왔다는 표정을 거두고 물었다. 근데 왜 게으름만 치세요? 네? 이왕 치는 거 제대로 치면 되게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것밖에 못 쳐서요. 아. 잠옷 차림의 사내는 주의해 줄 것을 한 번 더 당부한 뒤 조바타 주머님에 피아노 있는 집이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남자는 사내에게 600km에 살던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듣기 좋은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려다 관뒀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몹시 지치고 피로해 보여서였다. 남자는 문을 닫고 멀뚱히 서서 피아노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피아노는 시끄러운 물건인가 타인의 삶을 방해하는 골칫덩이인가. 남자는 진아한테 전화를 걸었다. 자다 받았는지 진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5층 사내가 다녀간 얘기를 듣고 진아가 말했다. 나도 모서리에 팔꿈치를 몇 번이나 찍었는지 몰라. 이사를 가든가 버리든가 해. 우리 애 주기로 했잖아. 새로 사주면 되지. 찜찜하게. 우리 애한테 남이 쓰다 버린 걸 주고 싶어? 그럼 네가 가져갈래? 엄마 생신 때 우리 집 와서 봤잖아. 좁아 터져서 놓을 만한 자리 없는 거. 피아노 치고 싶지 않아? 이상한 게 있으면 더 안 치게 되는 게 피아노더라고. 진아는 피아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았다. 무엇이 흥미를 사라지게 했을까? 남자는 마치 진아의 뜨거웠던 한 시절이 완전히 끝나버린 걸 목도한 느낌이었다. 어떤 것에 더 이상 흥미와 미련이 없다는 건 성장일까 권태일까. 근데 왠지 남자는 그런 진아가 부러웠다. 끝나버린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을지도 궁금했다. 전화를 끊은 남자는 피아노를 한참 쳐다보다 뚜껑을 닫고 돌아섰다.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야 했다. 하나의 부품이 되어
도시가 잘 돌아가도록 반짝이는 서울의 밤을 달랠 시간. 남자는 601호가 왜 피아노를 버리고 갔는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하며 운동화 끈을 고쳐맸다. 장은진 작가는 2002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와 2004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키친 실험실, 빈집을 두드리다, 당신의 외진 곳, 장편소설로는 앨리스의 생활 방식, 아무도 편지하지 않다, 그녀의 집은 어디인가, 날짜 없음, 날씨와 사랑이 있습니다. 문학동네 작가상과 이호석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